새벽 2시. 아직도 전광판이 반짝이는 여의도 KBS 본관 로비에 비밀스러운 속삭임이 흘렀다. 한 스태프가 손에 꼭 쥔 파란 파일을 동료에게 내밀며 이번 건 진짜 역대급 이래라고 말한 순간 카페테리아 자동문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 있던 기자들의 레이더가 동시에 켜졌다. 파일 안에는 KBS 대형 연말 특집 기획서, 원본과 함께 시청률 10% 미달 시 전액잡이 부담이라는 빨간 각서가 선명했다. 놀랍게도 서명자는 이찬원 본인이었다. 베테랑 나훈아, 조용필, 심수봉까지 압도적인 수치를 찍어온 레전드 단독쇼 라인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그는 성공보다 실패를 감수하겠다는 파격 조항으로 KBS 편성국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기획 단계부터 내부 회의록엔 제2의 국민 가수 탄생 MG 시청자 유입 음악 예능의 새 물결 같은 야심찬 키워드가 빼곡했지만 동시에 회의실 공기는 살얼음판이었다. 2024년 지상파 예능 암흑기를 거치며 근근히 7%대에 머물던 음악 프로그램들의 잔혹사가 모두 회의 자료로 소환됐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이찬원이 던진 10% 미달 시 30억 원 전액 부담 선언은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예산 담당자의 펜끝을 부러뜨릴 만큼 충격적이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요즘 스트리밍 세대가 본방을 보겠냐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이는 그래도 이찬원이면 다르다니까라며 반박했다. 이 싸움은 결국 진심카드로 귀결됐다. 시청률로만 전설을 정의하지 말고 진짜 한 번쯤 시도해보자는 그의 눈빛이 벽을 뚫은 것이었다. 동시에 제작진은 레전드 비교 프레임을 최대한 피하려 했다. 그래야만 결과가 어떻든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콘티 없는 라이브라는 위험한 발상. 대본은 최소화하고 현장 감성에 따라 바로 편곡 구성을 바꾼다는 이 계획은 음향팀과 조명팀을 단숨에 멘붕시켰다. 특히 조명감독은 조용필 선배도 이런 식은 안 하셨어요. 라고 외쳤지만 이찬원은 스튜디오를 직접 돌며 관객 호흡이 스포트라이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조명 배치를 360도 회전형 원형 링으로 바꾸고 빛이 객석을 먼저 스캔한 뒤 무대 중앙을 조이는 반전 타이밍을 설계했다. 찬원이 관객을 비추고 관객이 찬원을 비춘다는 콘셉트는 그렇게 완성됐다. 무대 뒤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가장 큰 논쟁은 역시 돈이었다. 일명 패지디 그랜드 오케스트라라 불린 78인조 생음악 세션, 4K 홀로그램 프로젝터 12대, 그리고 국내 방송사 최초로 투입되는 형상 인식, 드론 카메라 5기 등 하나하나가 천문학적 금액이었다. 편성국장은 이러다 진짜 30억 훅 간다라며 통장 잔액을 붙잡았지만 모니터에 뜬 시뮬레이션 그래프가 회의를 반전시켰다. 드론 카메라가 포착한 관객의 파도타기와 홀로그램으로 소환된 과거 무대 장면이 실시간 합성되는 데모 영상이 재생되자 일순 침묵이 감탄으로 바뀐 것이다. 이 장면 하나면 스틸컷만으로도 바이럴 1000만은 간다라는 예측표 덕분에 결국 예산은 통과됐다. 외부로 흘러나온 단서는 의외로 사소했다. 본사 건물 앞 편의점에서 포착된 제작 스태프들의 대화, 엘리베이터 CCTV에 잡힌 소득 없는 웃음,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샵템퍼 챌린지라는 알 수 없는 태그가 생겨난 것, 10% 안 되면 내 통장이라는 짤과 함께 팬들은 제각기 10% 달성 기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자취방 천장에 시청률 달력을 붙여두고 하루에 한 칸씩 색칠했고, 또 다른 이는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광고를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20대 팬들이 중심이 된 이 캠페인은 불과 72시간 만에 4,000건 이상 인증 게시글을 쌓아 올리며 이찬원 효과를 증명했다. 그러나 업계 시선은 단숨에 호의로 뒤집히지 않았다. 특히 KBS 내부에는 예능국이 또 영웅 마케팅에 올인하다 실패하면 뉴스룸 예산회까지 불똥 튀는 거 아냐? 라는 우려가 실렸다. 아침 회의 때마다 대중은 음원보다 슈폼을 소비한다는 보고서가 반복 재생됐고 편성전략팀은 본방사수 유도보다 보도와 클립 확산을 기본값으로 깔아야 한다라며 방향을 꺾으려 했다. 그때 또다시 이찬원이 나섰다. 슈폼이 대세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15초짜리로는 절대 못 담는 감동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 90분을 맡겨주세요. 이 발언은 회의록에 굵은 글씨로 새겨졌고 결과적으로 본방 90분 플러스 딜레이 클립 업로드라는 타협안이 채택됐다. 제작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떡밥은 게스트 라인업이었다. 나훈아, 조용필, 심수봉처럼 단독쇼의 유선이 워낙 강렬했기에 이찬원은 애초에 게스트 없이 혼자 무대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KBS는 방송 3일 전 기습적으로 엑스게스트 티저 영상을 내보냈다. 실루엣만 비친 세 사람의 그림자와 함께 영웅을 위해 영웅들이 뭉쳤다는 카피가 출력되자 커뮤니티는 1초 만에 추리전으로 달아올랐다. 설마 비레스? 아니면 송창식, 양희은, 이선희? 심수봉, 나훈아, 조용필이 서프라이즈로 한 곡씩. 댓글 속 상상은 곧 스포일러 공포를 덮었고 KBS 홍보팀이 티저는 티저일 뿐이라며 수습에 나서는 총극까지 벌어졌다. 결국 방송 당일 게스트 섭외는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반전의 반전을 노린 미끼였음이 드러났다. 팬들은 오히려 톱 가수도 낳는 KBS 클라스라며 폭소했다. 드디어 12월 26일 눈꽃이 흩날리던 화요일 밤 9시 본관 3층 스튜디오 입구에는 200석 규모의 객석을 놓고도 12만 명이 경쟁한 문전성시 풍경이 펼쳐졌다. 검은 수트 차림의 이찬원이 리허설에서 첫 마이크를 잡자마자 전체 음향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는 당황 대신 아카펠라로 바램 첫 소절을 뽑아냈다. 객석에 퍼진 순도 100% 생목소리가 그대로 중계 서버로 들어가 SNS 실시간 라이브로 뿌려졌고 마이크 필요 없는 가수라는 해시태그가 즉시 글로벌 트렌드 1위를 찍었다. 동시에 장비팀은 초고속 패치로 40초 만에 음향을 복구했고 그 사이 관객은 이미 눈물바다. 이는 예정돼 있던 무대 고장 반전 콘티였다는 후문이지만 그 사실이 공개된 뒤에도 감동은 식지 않았다. 본 방송이 시작되자 첫 곡 우리들의 블루스가 끝날 때까지 실시간 채팅창에 이거 진짜 라이브 맞아. 음향팀 마이크 꺼줘도 될 듯 같은 탄성이 쏟아졌다. 두 번째 곡이 끝나고 조명은 순식간에 객석을 비추며 영웅등대 모드로 변했다. 팬들이 손에 든 초소형 거울 위만 개가 동시에 반사광을 터뜨리는 장관은 4K 카메라에 담겨 일본, 미국, 베트남, UAE로 멀티링크 생중계됐다. 스튜디오 천장에 매달린 도넛형 드론이 관객 머리 위 5m까지 내려앉아 360도로 회전하는 순간 시청자들은 마치 콘서트 한복판에 서 있는 착각에 빠졌다. 제작진이 올해 최고의 한 컷이라 부르며 미리 띄웠던 장면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방송 50분 경과 시점, 광고 타임 직후 시청률 실시간 데이터가 편성국 대형 모니터에 찍혔다. 10% 벽이 여유있게 넘겨졌다. 수치가 올라갈 때마다 통신장 미실에서 갱신. 이라는 환호가 터졌고 중계차 기사들은 이번엔 근무일지에 자랑거리 쓴다며 손뼉을 쳤다. 정점은 2시간짜리 데미였다. 마지막 곡 사랑은 늘 도망가 가 흐를 때 이찬원은 홀로그램 스크린에 1990년대 가요 톱 10시트장을 띄웠다. 선배님들에게서 물려받은 무대를 제 방식으로 재현해 보았습니다라는 멘트가 끝나자 스크린 속 무대와 실제 무대가 합쳐져 시간여행 같은 초현실적 장면을 완성했다. 이때 순간 최고 시청률 15.4%가 찍혔고 평균 12.3%를 기록하며 10% 리스크는 깨끗이 사라졌다. 방송 종료 30분 후 KBS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된 클립은 1시간 만에 200만 뷰를 돌파했다. 반나절 뒤엔 해외 리액션 영상이 300개 이상 쏟아졌고 특히 스페인 팬들이 스페인어 자막으로 다시 편집한 버전이 유럽 트렌드를 점령하며 트로트, 국경 너머, 나는 댓글 퍼레이드를 만들었다. 밀슨 코리아가 발표한 다음 날 통계에서는 동시간대 지상파, 종편 케이블, 스트리밍까지 통틀어 콘텐츠 통합 화제성 1위에 올랐고 KBS 시청자 센터에는 정규 편성해달라는 요청 전화가 폭주했다. 이에 편성국장은 긴급회의를 열어 쿼터별 시리즈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흥미로운 건 이 성공이 곧바로 이찬원 vs TV조선 신경전으로 불똥이 튀었다는 사실이다. TV조선이 내일은 국민 가수에 집중하느라 미스터트롯 3 계획이 없다고 밝힌 직후라 양측 시청층 잡기의 대격돌이 예고된 3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와 종편이 동시에 트로트 재부음기를 견인하는 첫 사례라며 콘텐츠 주도권 싸움이 음원 UDT, 메타버스까지 확장될 거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팬들은 경쟁 대신 상승 효과를 기대 중이다. 트로트판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각 방송사도 협업해서 역대급 프로젝트를 내달라는 댓글이 줄을 잇는 까닭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KBS 내부 직원 A씨는 솔직히 처음엔 10%가 뭐 그리 대단해? 라고 코웃음 쳤다. 그런데 막상 본방이 시작되니 숫자보다 감동이 먼저 밀려오더라. 시청률 그래프가 아니라 무대를 보는데 심장이 먼저 뛰었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채널 버튼 한 번에 담기지 않는 현장 온도였습니다. 이찬원은 그 온도를 그대로 집 앞 안방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약속이 지켜졌다. 이찬원은 엔딩 멘트에서 시청률 10% 돌파를 공식 선언하며 약속했던 30억 KBS에 돌려드리는 대신 신진 가수들을 위한 라이브 세션 육성기금으로 써달라고 말했다. 객석은 기립박수. 트위터는 찐영웅이라는 단어로 도배. 포털 실검 1위엔 30억 기부 세 글자가 올랐다. KBS 이사회가 긴급한 건으로 이찬원 기금 운영 방침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순간 이미 그의 도전은 숫자 게임을 넘어 새로운 문화 파급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시청률 10% 모험은 마치 한 편의 성장 서사처럼 완성됐다.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던 목표. 그걸 가능하게 만든 뚝심. 그리고 성공의 과실을 홀로 삼키지 않고 다시 시스템에 환원하는 마무리까지. 이 모든 드라마틱한 곡선 속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영웅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누군가는 아시아 스타디움 투어. 또 다른 이는 넷플릭스 뮤직 시리즈를 점쳤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웃었다. 다음 무대요. 그거요. 팬들이 상상하는 게 다 힌트예요. 한계가 없다는 걸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이 한마디로 분명해졌다. 이찬원의 세계는 아직 건설 중이며 우리는 방금 막 기초공사만 지켜봤을 뿐이라는 사실. 그러니 오늘도 팬들은 스스로 10% 챌린지, 달성 기념 밈을 찍어 올리며 다음 서사의 떡밥을 기다린다. 어쩌면 KBS 로비 CCTV 어디선가 또 다른 파란 파일이 슬쩍 비춰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을 것이다. 목표 시청률. 이번엔 15%. 실패 시 또 다른 기적을 만들면 그만.